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가 한국 귀화 신청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귀화 신청하시게요? 아, 저랑 동생 신청하겠습니다. 예, 형제세요? 쌍둥이입니다. 아, 쌍둥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쌍둥이는 왜 안 됩니까? 이거 귀화 신청 시 유의사항 읽어보세요. 시리즈로 출생한 사람은 기화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저희는 복제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복제입니까? 아, 쌍둥이라면서요. 닮았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깁니까? 이러면 누가 한국 들어오려고 합니까? 아, 그럼 돌아가세요. 법이 그런 걸. 그리고 대량 발행 시에도 귀화 신청이 안 돼요. 뭐? 대량 발행? 그건 또 무슨 소립니까? 아, 동시에 태어났다면서요. 니 진짜 죽고 싶니? 아, 됐다. 내 생각이 있다. 여기 보니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으면 예외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니 이건 무슨 소리니? 더위 먹었니? 예, 통과됐습니다. 봐라, 이 법이 이렇다. 이 그지 같은 법이 또 못 살게 구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55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조금 뭔가 내가 장희수인지 장희수가 난지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대본에서 네. 기린 씨가 이게 말이야 반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입니까? 반깁니까? 말과 톤을 잘못 잡았어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말과 반기를 구분지어서 진짜 사물을 궁금해하는 식으로 진짜 이게 말인지 이게 반기인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톤이어야 되는데 이게 말입니까? 이게 반깁니까? 아니, 아까 오다가 대본을 봤을 때는 그걸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네, 이게 톤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곳에서 빵 터졌어요. 아니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런 톤으로 하셨군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까 반깁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말입니까? 반깁니까? 끊으면 안 되는데 끊어버려가지고. 이게 본인도 이제 네. 이제 잘못했다는 거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까 한 번 쉬고 딴 걸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 쉬고 반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재밌네. 재밌네. 딴 데가 터졌어. 저희가 이제 편집이 안 되니까 꽁트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또 그런 생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원테이크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게 또 이런 사투리나 이런 것들이 안 쓰던 사람이 쓰면은 머리로는 이게 써지는데 막상 말로는 다른 게 나와가지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새 좀 새로운 술버릇이 나왔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술 먹더라도 이제 나가가지고 한 잔 더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 게임에서 이제 가차 뽑기 주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술 먹고 길버님한테 원피스 하는 거 캐릭터 좀 뽑자고 했는데 원하는 캐릭터를 길버님은 뽑고 전 다이아 다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뽑고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열받아가지고 어제는 술은 안 취했는데 그래도 너무 허해서 제가 이제 본캐 부캐 두 개가 있는데 부캐 다이아 다 날려가지고 이제 본캐로 그냥 아쉬운 마음에 하나 더 뽑자라 했는데 그것도 다 썼어요. 그래.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건전한 주사예요.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직접 돈 내고서 막 술 먹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상한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서는 저는 돈을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모은 다이아를 이제 다 날려가지고 뭐 기분은 씁쓸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뽑은 캐릭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나름의 도파민 충전을 하신 걸로. 네. 본인이 본인 주사가 건전하다고 평가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고 보고 왜냐면 이제 이 전화 받는 사람의 이 심정이 중요한 그때 거니까. 전화가 아니라 그때는 카톡으로 했잖아요. 카톡으로. 그래서 저는 뽑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꾸 뽑기를 강요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뽑았는데 또 뽑았다고 몬사에게 아니 애초에 제가 뽑자고 한 게 아니고 채스님이 뽑자고 해서 밤 너무 늦었는데 그만 자라 했는데 뽑자 뽑자 그래서
뽑았는데 나왔어. 저는 알려줬더니 갑자기 막 쌍욕을 하면서 아, 얄밉긴 했겠어요. 네. 그거 뽑지 말자 그러지 그러면.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술주정 들어주고도 욕먹은 네,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유로 2024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좀 그거를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고 이 조별 예선 2라운드부터 두 번째 경기부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독일이랑 다른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독일 경기를 봤는데 헝가리 뭐 되게 그 좀 마음 편하게 봐서 그런지 재밌더라고요. 유럽 축구가 재밌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냥 뭐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 편히 보니까 더 그냥 좀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제도 또 이제 보다가 잠들었는데 챙겨보고 있고 이제 또 이제 오늘부터는 코파 아메리카 그래서 남미 축구 대회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팬들은 아주 네. 신나겠네요. 그냥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메시도 뭐 마지막으로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축구 볼 일이 많아져서 이제 밤에 심심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VR 게임을 다시 했는데 이제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샀었는데 네. 원래 하프라이프 알릭스라고 하는 VR 게임계에서 이제 고트라고 불리는 게임을 하려고 샀는데 네. 그걸 하려면 이제 컴퓨터 성능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못 하고 그냥 VR 게임 자체를 이제 기기를 사놓고 한 2년 3년을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사촌 형이 VR 기기에 관심을 보여가지고 네. 빌려줬다가 네. 겸사겸사 이제 형네에서 그냥 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뭉개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게임을 이제 조금씩 즐기고 왔는데 이제 네. 형수님 이제 출근하셨을 때 네. 이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게 지금 그 게임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게임을 넘을 VR 게임은 나오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 하프라이프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다. 밸브가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기린 씨가 원래 게임 엄청 콘솔 게임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좋아하시다가 이제 한동안 또 이제 바쁘셔서 못 하시다가 또 이제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 게임을 다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크로스핏은 이제 끝났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남의 집에 가서 해야 돼가지고 네. 자주는 못 하고 네. 가끔 이제 한 번씩 생각날 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하프라이프는 이동할 때 VR 게임은 이동이 항상 되게 어지럽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프라이프 그 게임은 이제 이동을 약간 순간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좀 덜 어지러워서 오래 할 수 있는데 네. 다른 게임 괜찮다고 나온 게임 이제 그 안에서 이동하는 거 해보니까 이동 한 3초 하자마자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바로 벗어야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VR 게임이 역시 쉽지가 않다. 네. VR이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나 뭐 이런 어쨌든 기기 성능에 좌우되니까 게임이 재밌건 재미없건 떠나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근황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제에 대해서 또 최스님이 발표해 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 이제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인데요.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NFT를 이제 가상자산이나 혹은 증권이랑 포함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해당되는 거는 규제를 하겠다고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는 이제 이거를 NFT를 규제한다는 목적보다는 이제 좀 규제를 명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NFT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에 속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NFT를 규제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첫 번째 코너에서는 이제 NFT와 이제 증권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제 어떤 범주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NFT와 그 외 전자적 증표 이제 증권과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NFT 프로젝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똥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이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증권과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되는 이제 NFT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숭이들 있잖아요. 뭐 BA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BY, 예, 그런 이제 원숭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릴라들 이런 류의 그것들은 지금 싸그리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일단은 범주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어떤 그 데이트 빌라 사기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꼬드겨가지고 팔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시리즈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가상자산이냐 아니냐를 이제 한다라는 거는 그런 대규모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이제 러그풀하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때려잡겠다는 이제 그 의도가 다분히 이제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원숭이죠. 그 원숭이 만든 무슨 이제 라이언에서 그냥 이제 말하자면 돼요. 현카 쪽에서 이제 만든 이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못된 라이언. 못된 라이언에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시리즈물들은 지금 거의 이제 여기 안에 범주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못된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 NFT 땡크리트 그런 것들 이게 잘하시네요. 뭐 땡 하나만 붙이면 돼요. 이름 하나에. 땡크리트의 웹사이트를 지금 뭐 없앤 건지 임시로 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기린님이 그걸 발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기린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예 웹을 아예 없애고 앱만 남겨놨는데 앱에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잘 네. 원래 그 안에서 NFT 거래소 기능들이 있었는데 관련 기능들이 거의 잘 안 보이고 이제 뭐 장보험 중 콘서트 했었던 거 뭐 다른 거 뭐 그런 것들만 살짝 남아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 네. 네네. 뭐 이것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지금 약간 스타일도 약간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첫 번째 그 소주제가 이제 NFT와 증권 이런 가상자산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NFT를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뭐 가상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뭐 그런 쟁점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의 의도는 사실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의 관점에서 조금 보자면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짜 증권인데, 그러니까 자금 조달 다 했어요. 막 이거 나중에 뭐 10% 수익률 돌려드릴게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NFT라는 용어로 포장해가지고 겁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 업계 입장에서는 NFT를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합리함은 분명히 있고 이제 금융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금융의 관점에서는 이 사기꾼들이 이거는 증권 아닌데요, NFT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빠져나갈 그 구멍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명시하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썼냐 아니냐, NFT를 썼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판매되는 상품의 성격을 보겠다거든요. 네네. 그 판매되는 성격이랑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금융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잖아요. 네. 자, 10회 미만 거래되는 것들은 뭐 그 NFT로 간주하고 뭐 증권에 그 뭐 가상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딱 9회까지만 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뭉뚱그려서 해놓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증권처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증권 관련 이제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NFT라는 그 구실을 이제 들고 그래서 그 법을 빠져나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잡겠다라는 건데 BAYC 있잖아요. 그 해외 프로젝트니까 BAYC의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BAYC의 크립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반드시 걸려요. 가상자산에. 그걸 명시해 놓는 거예요. 그런 류의 그런 이제 미끼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뭐 금융 입장에서 현혹시킨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100% 가상자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BAYC를 저희는 BAYC 프로젝트인데 이거 홀더들한테 이거 리워드 주는 거예요가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리워드가 포인트 형식이라면은 포인트라는 거를 소명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크립토 형식으로 발행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그 BAYC 프로젝트 자체가 NFT 프로젝트라고 하지만은 그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리워드 주는 거다 이러면은 증권에서 배당해 주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게 되면 증권인 거죠. 증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율을 그렇게 되면 증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건 미미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정의진에서 다룬 것처럼 근데 어쨌건 리워드를 준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그 배당을 주는 행위랑 비슷하게 보이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든 말든 아마 그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사실 그렇게 해왔고 뭐 국내 고릴라 프로젝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걸리는 게 지금 그 스테픈 같은 그런 저기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NFT라고 했는데 뭐 이제 액션을 통해서 어쨌건 리워드를 받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NFT를 가져서 그냥 아무 행위도 안 하고 내가 어떤 경제적 이득만 볼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걸리는데 이제 스테픈이나 이런 워크 관련된 것들, M2E 관련된 것들은 그래도 중간에 다른 액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기 하긴 하지만 어쨌건 리워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중에 태클이 들어오면은 소명이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위믹스 지금 이제 검찰 이제 그 조사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거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시세 조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이냐 아니냐를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판결이 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스테픈 자체가 이제 뭐 이용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그 상품인다라고 해서 만약에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거를 금융 당국에서는 먼저 조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나서서 판별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테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저가 뭐 그게 뭐 아까 기린 씨 같은 뭐 100만 원짜리 샀는데 5만 원이 됐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뭐 내 불찰이다. 이렇게 유저들이 그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뭐 고소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뭐 안 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스테픈에서 이거 사면은 이제 너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이거 지금 들어와라라고 해서 홍보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누가 캡처해가지고 금융위에다 신고를 했어요. 네. 금감원에다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럼 그거는 조사를 받게 돼요. 조사를 받게 되고 이것의 법리적인 성격을 따지는데 그때 아마 스테픈이라고 하는 신발보다도 거기 안에 있는 그걸 통해서 받는 리워드가 어떤 형태로 돌아다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상자산 형태냐 증권 형태냐를 볼 건데 그래서 사실 스테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히 높죠. 중요한 건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 네. 그림 몇 개 이제 해가지고 막 희귀도에 따라가지고 뭐 가격이 뭐 1,000만 원대 되고 막 100만 원 갑자기 왔다 갔다 이제 거리잖아요. 네. 거기에 아마 거의 반드시 세력이 붙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불법을 다 때려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패턴대로 거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지금 이제 벌벌벌 떠는 거고 그렇지 않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그냥 기술을 가지고 뭐 위변조 방지하고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고를 딱 내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쫄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를 하라는 거고. 네. 여기에 만약에 쫄리지 않는다,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중요한 점은 금융위는 NFT를 뭐 증권으로 보든 가상자산으로 보든 크게 관심 없고
대신에 너네가 증권이라고 인정을 할 거면 니네 회사가 판단해서 증권이라고 하면 증권법을 따르고 가상자산이라 판단하면 가상자산을 따라. 자수하라는 거예요. 자수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잘 모르시거나 크게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NFT가 지금 증권이면 좋은 거야, 가상자산이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가치 판단을 이제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뭘로 되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회사가 이전까지는 NFT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자유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테두리에 들어갈 것이냐를 지금 선택해라. 조금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금융위는 메시지는 정확해요. 네. 금융 사기 치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니네가 판단을 하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뭐 어디 상장하면은 뭐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행위들 이제 하지 말라고 시장에다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하는, 근데 건전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우리 NFT 했는데 뭐 쫄면은, 쫄아가지고 할까봐. 근데 그런 사업자가 대상인 건 아닌 거는 금융에서도 명확히 했어요. NFT를 죽이려고 하고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NFT로 빠져나가는 걸 막자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법의 취지는 공감은 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NFT 시장이 건전해지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NFT 기술도 쓰지 않고, 이제, 사람들 돈 갈취해가지고 이제 사기만 치는 사람들은 걸러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와중에서도 좀 이제 많이 건전한 프로젝트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 시장에서의 한번 시그널을 한번 줘야지 이제 좀 이제 건전화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시기에 아마 스태프는 살아남으면 스태프는 괜찮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신청곡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시는 기린님께서 신청곡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저희가 항상 규제 얘기할 때마다 이 분들이 약간 이런 특정 단체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정영돈 씨와 그 팀이 만들었던 전자깡패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깡패 듣고. 네, 근데 이제 틀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방송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거 전자깡패를 찾아보니까 저기 음원이 따로 없어서 유튜브를 튼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이제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오류 때문에 완전 꺼져버렸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유튜브는 지금 문제가 광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다가 광고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이게 좋겠습니다. 정식 음원이 없는. 네, 저도 몰랐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자 되면에 이제 전자깡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mapthesoul.com exclusive electric gangster 3자 되면에 전자깡패. 나는 에픽하이 형 돈이 오늘도 미스라키 보던 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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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타석에 맞는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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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 테니까 글만 올려봐 하루엔 종일 모니터만 노려봐 하나만 걸려봐 난 전자깡패 미니미는 절대로 여장 안해 수많은 여자 미니미들이 도토리 죽었어 미치지 Pablo drop another bomb 3자 되면 mapthesoul.com my brother 형돈이 소개할게 덤볐다가 너 소나게가 돼 난 킬러 빌어먹을 팀을 리더 MCs 까불다간 die see you later 나는 여치 날라리 작은 머리통은 멸치 대가리 Everybody 에픽하이 형 돈이 Give me my money 나 DJ 투컷
정식이 선인장을 씹어먹지 퍼펙트 듣기는 정색 정체 불투명한 검객 내가 모르는 것은 실패 우리 어머니는 김구라 형이 싫대 나는 전자 깡패 집 근처 카페에서 훔쳐 마시는 카페 락 나는 형 돈이 MC 박돈 무한도전의 맹각통 예능국 PD 편집하지마 제발 please Mother father give me $1 엄마 아빠 전이 배워주세요 Mother father give me $1 엘리뇨 라니뇨 WTO yeah 에픽하이 형 돈이 Give me my money money 조폐공사. 네. 전자깡패, 아니, 삼자되면의 전자깡패잖아요. 전자깡패의 삼자되면이라고 할 뻔했네. 네, 삼자되면의 전자깡패 듣고 왔습니다. 뭐, 이게, 네. 광고가 나오려고 했나요? 아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냥 예, 제가 거의 끝이어가지고. 네. 그냥 뭐 뭔가 좀 여운을 남기면서 끝내네. 예. 네, 아무튼 금융위 규제 하면 생각나는 노래라고 기린 씨께서 그런 거지 저의 이 블로킹의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네. 아니 뭐 근데 저도 생각만 나는 것뿐입니다. 네네. 그렇죠. 생각은 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셋 다 무한도전 퀴즈잖아요. 무한도전 퀴즈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무한도전의 이제 전성기를 이제 즐겼던 세대인데 그때 저는 삼자되면 이 곡이 이런 곡인 줄 몰랐어요. 맨날 father 뭐 give me $1 엘리뇨 라니뇨 WCO 뭐 이런 거는 들었는데 WTO 뭐 이렇게 하는 거 들었는데 이게 원곡을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좀 생소하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도 철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NFT와 그 외에 이제 전자적 증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증권 가상자산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금융위가 그 NFT를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이제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그래서 단일한 그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를 대체할 수 없는 뭐 좀 헛소리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든 게 신원 또는 자격 증명이나 영수증으로 사용되는 등 그러니까 아무런 그래서 쓸모가 없어야 돼요. 네. 경제적 가치가 쓸모가 없는 이제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공연 티켓 등으로 활용돼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공연 티켓이 경제적 기능이 사실 있기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저기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2차 거래가 불가능해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가상자산이 아닌 NFT. 가상자산이 아닌 그냥 일반 아닌 NFT. 예. 그러니까 증권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그냥 NFT 범주라서 규제를 받지 않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여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쉽게 얘기하면은 명확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놀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놀이 안 하고 쓰는 것들.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는 공연 티켓, 네. 그다음에 기프티콘 가지고 뭐 갑자기 100만 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00원짜리를 샀다가 10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토큰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NFT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프라이빗 세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도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형태의 것들은 이제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진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규정을 하려다 보니까 말을 어렵게는 썼는데, 그러니까 얘네 그 스탠스가 이제 투기를 막겠다. 그러니까 투기 형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뭔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 막겠다. 네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스탠스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뭐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에는 이제 NFT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쫄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냥 규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증권이나 가상자산에서 규제하지 않겠다. 그냥 네. 뭐 다른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네.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금융위에서 뭐라 안 하니까. 근데 뭐 이런 거죠. 게임 같은 경우는 NFT를 이제 그 금지를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금융위 규제가 아니라 게임위 규제다 이렇게 이제 넘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채슨이 근데 하는 게 웃겨가지고 따라해봤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 길벗 같이 조금 이제 꼬장꼬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것도 엄청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경제적 그런 가치가 미미하다라는 게 그게 누구 기준인데라고 뭔가 누군가한테는 10만 원, 100만 원이 뭐 진짜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이거는 체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까지 딱 뭔가 얼마 정도가 미미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딱 기반으로 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이제 방어적으로 하면서 그 와중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여기에 이게 있어요. 그 대량으로 발행된 NFT들이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에서 형성된 시세에 따라 거래되는 경우, 수집이 아닌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이제 자기네들도 안 보겠다. 약간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이제 네. 이번에 보고 이제 그래도 좀 명확히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단어를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그냥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가상자산이랑 네. 우리가 원래 옛날에 그냥 처음에 뭐 가상자산이나 뭐 암호화폐 자산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자산이라는 게 어쨌건 뭐가 이렇게 뭔가 상품 뭔가 존재하고 그게 디지털에 네. 존재하면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가이드라인 이런 거에만 들어오면 가상자산이 무슨 이거는 가상자산이고 뭐 이거는 가상자산 아니 게임 아이템도 가상자산이고 다 가상자산. 그러니까 맞아. 단어가 이제 가상자산이 아니라 그냥 뭐 투기자산이라든지 네, 어쨌건 네, 좀 네.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면은 네. 투기자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단어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투기자산이라고 그러니까 해도 되겠네. 여기 뭐 가상자산 이건 가상자산이고 이건 가상자산이 아니야. 이거 지금 단어 때문에 막 너무 이상해지고 있어서 네. 점점 어쨌건 이제 명확한 목적을 가진 지금 어쨌든 단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뭐 투기 자산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그게 게 핵심이죠. 명확한 것 같고 막 그래서 이게 뭐 NFT가 가상 자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투기 자산이니까 증권법에 따라야 돼. 뭐 법에 따라야 돼. 뭐 거래 저기에서 뭐 그 등락이 심한 자산이니까 뭐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네. 정인친 때 한 꽁트가 정확해요. 네.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가상 먼지나 가상 쓰레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가상에서 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너네 고민 좀 해봐라. 약간 요거거든요. 지금 결국 네네네. 돈 벌 수 있는 것들은 고민 좀 해봐라. 네. 약간 이렇게 한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정확히는 이제 투기 자산이 될 것들은 이제 그게 뭐 NFT고 나발이고 투기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공감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채스님도 결국에 그 말씀하셨던 게 투기냐 아니냐를 보겠다는 거지. 이게 지금 가상자산이냐 아니냐가 지금 그쵸.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처벌한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그 델리오 사태 있죠. 네.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제 그 피해가 입은 거니까 네, 뭐 네. 하루 사태 뭐 이런 것들, 하루 델리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테라루나 네.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판결이 안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위믹스. 네. 위믹스도 피해자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거래소와의 관계도 안 좋아요. 근데 그것도 금융위가 신고를 한 거지 금융위가 네. 처벌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자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니까 이건 처벌해야 되는데 이렇게 판결 내린 게 아니라 네. 이제 누가 신고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넘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재판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네. 그냥 알아서들 해라 약간 이런 거지.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위 처벌 사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의외로 없어요. 여기 얘네들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얘네들도 몰라요. 바쁘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투기로 인한 피해면은 진짜 그때는 이제 우리도 나서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린 씨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용어를 조금 왜냐면 이건 지금 산업의 이 발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고려해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또 벌써 또 신청곡 들을 시간이 왔는데 그 다음 신청곡은 이제 접니다.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가져온 곡은 이게 저도 기린 씨랑 좀 비슷한 이 사고방식이 비슷한가 봐요. 네, 사람 다섯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팀이죠. 네. 그래서 이게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이거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 좀 이게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에서 이 OST로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왜 가져왔는지는 뭐 기린 씨랑 비슷하니까 뭐 묻지 마시고 장기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나 들었어 나 들었어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풍문으로 들었어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듣고 왔습니다. 자, 이게 근데 제가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그 원곡이 진짜 파격적이에요. 이게 원곡이 있어요? 원곡이 있어요. 장기하와 얼굴들이 이 커버를 한 건데
이 곡 자체는 그 1970년대 밴드인 이름이 진짜 특이해요. 함중아와 양키스. 그래서 저도 되게 70년대 그 밴드인데 이런 이름은 되게 좀 특이하다. 되게 모던한 이름이네요. 네네네. 요즘 그래서 이상하지 않은. 네, 완전 이제 인싸분들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주제는 이제 그 업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금융위 이제 이거 발표한 이제 단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의도가 대체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NFT가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정 부분 판단 사례가 쌓이면 시장에 이를 알려 판단이 명확해지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그 했던 그 BAYC 이런 케이스처럼 뭔가 뭐 팔고서는 뭐 만들어진 것도 없는데 이제 막 가격 올리고 막 코인 나눠주고 이런 류 프로젝트들은 이제 하면 안 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스테픈 같은 뭐 이런 류까지는 저는 해도 된다는 이제 이거는 이 의도예요. 대신에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너 이거 신발 사면은 이제 지금 사면은 10만 원짜리 100만 원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제 그런 문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뭐 포인트를 얻거나 그거 뭐 리워드를 얻어가지고 뭐 하여튼 건 쌀먹을 하든 뭐 이런 류의 이제 마케팅은 괜찮은데 네. 수익을 담보로 하는 마케팅을 이제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 뭐 물류통에 관해서 뭐 이게 뭐 블록체인이 필요하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네. 인증하고 뭐 이런 데 NFT 기술 쓴다고 하는 데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블록체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정말 가격 상승이 아니라 진짜 인프라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되게 뭐 저 검은 속내를 가지고 막 브로커 만나면서 이제 뭐 저기 뭐 그 이거 어떻게 가격을 올리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는 게 좋다. 제가 그 근래에 그 NFT 프로젝트들 근황을 한번 좀 살펴봤었어요. 네.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 막 이제 원대한 어떤 꿈을 가졌던 네. 방금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신경 써야 하는 프로젝트들은 네. 거의 뭐 최근 어떤 대화 내역 이런 게 뭐 3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네. 가끔 이제 그것도 이제 대화 내역 똑똑 여기 살아있나요? 뭐 이런 거 이제 가끔 하나씩 올라와 있고 네. 이제 좀 활발한 커뮤니티들이 아직 그래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되게 신경 써서 운영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막 이렇게 크게 막 투기적인 이런 것들은 없던 것 같고 네. 가장 좀 건전하게 이제 하는 분들 오히려 그 원래 미술 작가님들이잖아요. 작가님들이 하시던 그냥 그런 프로젝트들은 원래 그냥 그림 그리시고 올리시던 분들이니까 네. 여전히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그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참 바람직하다. 그냥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뭐, 네. 뭐 수집품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그림으로 대체되는 것 그림을 형성한 그런 NFT들은 사실은 그냥 뭐 명품 가방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뭐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건 이 가이드에 나옴으로써 이제 좀 그 걱정하셔야 되는 분들과 아닌 분들은 좀 확실히 나뉜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거는 진짜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네. 내가 이 기사 보고 뜨끔했다 이러면은 이제 주의하는 거고 뭐야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야 뭐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었지만 이거 보고 진짜 뜨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뜨끔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법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과속 단속할 때도 아 찍혔냐 안 찍혔냐라고 했을 때 안 찍힌 게 맞고 네. 찍혔는데 혹시 안 찍혔을 수도 이러면 찍힌 게 맞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거 근데 좀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네. 이거 법률 검토 한번 받아봐야겠는데. 그럼 가상자산 사업체.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 검토는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아무 의미 없고요. 이제 내가 갑자기 법률 검토를 딥하게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법률 검토를 받을 시간에 그냥 전략을 바꾸시는 게 저는 맞다.
이게 저도 이게 느낀 게 어쨌건 이게 항상 저희가 애매했던 게 이런 규제들이 애매했던 건데 어쨌건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오니까 지금 거의 사실 진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좋고 이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괜찮은 분들은 제외하고 이제 좀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록체인이 어려운 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 애매한 성격에 있으니까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으니까 네. 이런 규제 안 받고 저런 규제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규제도 안 받고 이 규제도 안 받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규제도 받고 저 규제도 받고 이중 규제, 삼중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규제들이 겹치지 않도록 자기들이 이제 자신들이 어떤 데 그냥 들어가는 게 가장 낫겠다. 저 이거는 진짜 좋은 얘기예요. 네, 그걸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다면은 어떤 쪽으로 들어가서 명확하게 우리 성격을 규정해야겠다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더 나을 거예요. 피할 네. 수 없다면 즐겨라도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선택이라도 해야 돼. 일단 선택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집단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지금 현재 금융위는 이제 이거를 금융 쪽 자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스탠스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케이스가 많잖아요. 신고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 패턴만큼은 우리가 잡겠다라는 이게 의도가 강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아닌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규제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금융 범죄 관련된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잡겠다. 금융 범죄로 잡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잡을 거예요. 그리고 토큰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법 나오면은 이제 더 유리해지겠지? 그냥 규제가 명확해지는 거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권성 규제를 받을 건지 아니면 게임이 규제를 받을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편한 거는 없어요. 일단 편한 거는 진짜 진짜 경제 쓰레기 같은 거를 만들면은 제일 편한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이익을 취하는 게 이제 사업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좀 자기가 이제 맞는 쪽으로 정해서 그쪽으로 명확히 해서 신고를 하는 게 나아요, 이제는. 그걸 피해가려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진짜. 소명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 피해 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고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옛날보다 더 진짜 훨씬 더 이게 마음 편해지는 게 뭐냐면은 ISMS 인증 때문에 그래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하려고 그러면 ISMS 인증이랑 자금 세탁 방지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NFT 요 부분은 안전하다라고 이미 짚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 업계는 ISMS 인증이라든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ISMS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팀들은 이 진짜 가상자산법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준수를 하고 이제 거래소급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뭐 사실 증권도 증권 해가지고 막 상장하려면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은 그거보다 너무 쉬웠으니까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허들을 조금 높이는 것도 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 계기로 좀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것 같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도 같은 그 마음인 그 의도인 것 같아요. 규제를 피할 방법은 없다 이제 선택해라. 진짜 다행인 거는 이렇게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면은 스타트업은 NFT 씬에서 남을 수 있어요. 네. NFT 씬에서는 이제 NFT를 가지고 뭔가 이제 하는 거고 나중에 뭐 질문 들어오잖아요. 너네가 이런 금융위 규제랑 어떻게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외 전자적 증표에 속하고 금융위에서 얘기한 이런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원래 규제가 되게 해외 송금도 그렇고 규제가 불확실성했을 땐 투자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정도의 이제 NFT면은 괜찮다라고 이제 명확히 해줬으면은 이제 은행 거래도 이제 괜찮아지고 이건 NFT 산업이라고 해도 무조건 규제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쪽으로는 안전하다 그러면 규제가 NFT 쪽으로는 점점 이제 완화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까지 나와서 케이스 지금 스터디 중이니까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 죽는 거 아니야? 투기 산업은 죽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유지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반인들이 공감할 만한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터치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계속 막 목줄을 쥐다가 이제 얘네들 학습이 되니까 조금 이제 약간 풀어준 느낌이 나서
이거는 저는 좀 그래도 이게 딱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야 니네 일진들 있어? 우리 학교도 일진 있어? 일진들 나와봐 라고 하면은 일진들 안 나와요. 뭐 내가 왜 일진이야? 근데 우리가 다 학생들은 알잖아요. 누가 일진인지 본인도 알고 있을 거야. 일진이 되고 마음속은 되고 싶어하고 그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이제 의수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일진을 정의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뭐 담배 피워야 일진이야? 뭐 범생이들도 담배 한번 필 수도 있는데 그럼 일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공부 못해? 뭐 아니면 누구 때려본 적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열하다 보면은 일진 아닌 사람들도 걸려 들어갈 수도 있고 일진은 오히려 저 애 안 때렸고 담배만 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야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알아서 알잖아. 느낌적으로 알잖아. 니네 일진 누군지 나와.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유가 뭐 저도 정확한 비유인데 왜 길버님은 항상 비유를 들 때 맨날 일진으로 들고 보험 사기로 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게 저도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도 없어요. 저도 이제 아까 기린 씨가 뭐 용어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얘를 앞으로는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예도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블록체인 산업자가 일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일진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쨌든 긍정적인 케이스로 좀 발전시켜 보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 아직도 일진이면은 이제 그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저도 앞으로는 조금 이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제 마지막 곡 소개니까 마지막 곡 소개하면서 이제 한 줄평. 그럼 저부터 해보죠. 네. 네. 투기 자산으로 이름 바꾸는 게 좋겠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뭐 화장지에다가 뭐 증권형 해가지고 뭐 팔면은 화장지 자산을 규정합니다. 뭐 이런 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네, 좋은. 그러니까 이제는 단어 좀 바꾸자.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두가 알지만 하게 되는 말장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다 뭐 가상자산이냐 뭐냐 이게 말장난이지만 또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는 기린 씨가 말씀하신 포인트도 사실 말장난 같지만 그 말장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산업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혹자들은 야 그거 용어가 뭐가 중요해 말장난 그런 거 좀 그만해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무슨 말장난을 하는지 알아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게 되는 말장난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마지막 한 줄 논평과 이제 신청곡 채스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뭘 맨날 나오는지. 네, 아니 곡이 짧아요. 곡이 짧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때울 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볼빨간 사춘기에 고쳐주세요가 이제 제 신청곡인데. 요새 볼빨간 사춘기를 상당히 계속 가져오시죠. 아니 저는 사실 뭐 가져올 때 그냥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볼빨간 사춘기 앨범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이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NFT를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이제 그 고쳐달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 그런 메시지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법 제도에 관해서도 이제 고쳐달라는 이제 말을 이제 그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느낌이 파지티브한 방식의 규제가 이것만 해라 약간 느낌인데, 이게 좀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이것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시세 차익만 하지 마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도 아직 규제가 어떻게 돼야 될지 아직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라는 게 뭔지를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에 고쳐주세요 듣고 오늘 블로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 밥도 잘 넘어가질 않나 세상에서 제일 슬픈 얼굴로 거리를 걷고 머릿속에 먹구름이
데스티니 숨을 하나 둘셋 잡아주던가 그냥 보내주던가 애매한 상태 네 속 아리하는 상대 is me 단발머리 고집쟁이 나는 더운 여름에도 길게 해 한 발 좀 더 나가려 해 너의 꿈에